위암과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유독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불편해서 온 것보다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이제 건강검진 도중에 발견이 돼서 대장 말티 림프종이라고 아주 희귀한 암이라예요. 근데 완전 초기라. 해마다 건강검진 많이들 받으시죠. 100세 시대를 살아가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최근에는 건강검진이 활성화되고 의료기기도 발전하면서 조기에 위나 대장 질환을 발견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조기에 치료받으면 완치 가능성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위암 및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위로 지금 기록되고 있고, 또한 국내 전체 암에서 위암이 2위, 대장암이 3위의 발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이러한 암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진행이 되기 전에 조기에 암을 찾게 될 경우 내시경적인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은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려운데요.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조기 발견과 동시에 큰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위암과 대장암의 조기 발견을 돕는다. 내과 전문의 박종화 원장. 최영철 씨는 처음 소화불량 증세로 병원에 찾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위에 생긴 문제일 거라고 추측했었는데요. 의외로 문제는 대장에 있었습니다. 대장과 직장 그 사이에 약간 혹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염 때문에 오셨는데 대장 쪽에 예. 이제 좀 혹이 좀 종양이 좀 있다. 예. 작년 말에 이제 소화불량 이런 게 발생을 해서 2021년 1월 11일에 이제 오심, 구토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1월 23일경에 저희 병원에서 이제 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었고, 대장 내시경 검사상에서 맹장에 이제 대략 한 3cm쯤 크기가 되는 측방 발육 종양이 발견된 환자로서, 현재로서는 이거를 시술하지 않고 늦게 발견했다면 충분히 암으로 진행을 해서 아마 요 위치가 된다면은 장폐색이라든가 또는 빈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 내시경적 절제가 어렵고 수술적 치료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맹장 가까이에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늦었다면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맹장에 발생한 측방 발육 종양에 대해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내시경을 이용해 종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대장 내시경을 통해 3cm가량의 용종이 발견됐지만 제거 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병변 부위를 살펴보는데요. 크게 암 같은 거는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절제하기도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근육층의 손상을 막고 병변을 완전 절제하기 위해 점막 하층에 약물을 주입합니다. 용종의 아랫부분이 부풀어 오르면서 점막층과 점막 하층이 분리되게 되는데요. 소우텐 준비해 주십시오. 이제 점막하 약물 주입 과정은 다 끝났고, 병변 주변에 이제 박리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서 경계선을 표시한 다음에 병변을 이제 절개하는 방향으로 시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변의 모양과 경계가 확인되면 내시경 칼을 이용해 용종을 제거합니다. 점막하 박리 절제술은 내시경을 이용한 종양 제거 방법 중에서도 고난도에 속하는데요. 대장은 매우 얇기 때문에 시술에서 조그만한 실수만 있어도 천공이 매우 잘 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한 위치가 맹장이라 시술적인 부분에서도 난이도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까다로운 부위인 만큼 섬세한 시술이 필요합니다. 시술 중에 발생하는 천공 등의 합병증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움직임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는데요.
시술 완료되었고 이게 이제 이분이 맹장에 있던 종양 덩어리입니다. 크기는 제법 큰 편이고 수술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내시경으로 잘 제거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어떻게 또 치료를 할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잘 끝났나요? 예, 큰 합병증 없이는 끝났는데 환자분이 원래 이제 뇌질환이 있으셔서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출혈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출혈은 멈춘 것 같고 일단 우선은 하루 정도 입원해서 경과를 관찰한 다음에 피 검사라든가 항문 출혈이 있는지 좀 더 확인한 다음 환자분의 식사 시작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종양의 크기가 큰 편이라 걱정이 많았는데요. 내시경 시술을 통해 잘 제거됐습니다. 내시경 자체만으로도 우선 완전 절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술에 비해서 개복의 부담성이 적고 입원 기간도 짧으며 수술을 하고 날 경우 식단 조절이 필요하게 되는데 내시경 시술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식단 조절도 따로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게 되어 환자들이 받고 나서도 여러 가지 시간적, 금전적 또는 후유증, 합병증에 대해서 많은 이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술 당일에는 물과 음료 정도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에는 몸 상태를 확인한 후 식사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혈변 출혈 없고 복통도 크게는 없고 조금 있었다 하시고 따로 뭐 컴플레인하거나 호소하시는 건 없었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물은 좀 드셨죠? 물은 조금씩 드셨는데 네. 물 드셨는데도 위가 쓰리다거나 들이 네, 뭐 울렁거리거나 뭐 이런 건 없고 잘 드셨고 예, 한번 봅시다. 네. 시술 이틀째가 된 최영철 씨의 병실을 찾아가 봅니다. 저희 좀 괜찮으세요? 네네. 시술 당일에 출혈이 있었던 것이 조금 우려스러웠는데요.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 드시고는 크게 불편한 건 없고. 예.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피 검사도 보니까 빈혈 수치가 어제랑 크게 차이가 없고 엑스레이도 크게 문제 없어서 오늘부터 이제 죽으로 식사하시고요. 원래 드셨던 혈소판 약은 내일부터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말씀드렸지만 이게 언제든지 2주 안에 또 피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연 출혈 또는 천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막 무리한 활동이나 일은 가능하면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발열도 없고 약간 경미한 복통은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출혈도 없었고 밤 사이에 그다음에 혈압이라든가 또는 빈혈 수치 다 모두 정상이라서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술, 담배 이런 게 제일 안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고 또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어제 절제한 병변의 결과를 봐서 암의 존재가 있는지에 따라서 향후 치료 방향을 조금 더 다시 고려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장 용종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생활로 발생률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대장 용종 발생은 흡연, 음주, 그다음에 서구화된 식습관,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는다던가 또는 햄이나 육류, 가공된 육류를 많이 드신다던가 이런 경우에 발생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유전적인 부분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력이 있거나 또는 과도한 음주를 하신다거나 또는 가족 중에 누가 대장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 병변 또는 대장암, 조기 대장암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픔을 극복하면 사람은 더 강해진다고 하죠. 최영철 씨도 전보다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물론 운동도 꾸준히 하기로 결심했죠. 예, 지금까지 운동 같은 걸 거의 안 했는데요. 앞으로는 운동도 좀 하고 식생활도 좀 개선 좀 하고 그래서 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대장 용종이 생기면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장암의 90%가 작은 용종에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용종이 생기고부터 최대 10년 안에 암으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머니 그때 용종 뗐던 건데 지금 그때 이제 측방 발육 종양 그러니까 대장 안에 이게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종양이 생겼고 그 종양 위에 또 이렇게 혹이 올라왔었고 근데 이제 깔끔하게 제거됐고 여기서 일부 또 암도 나왔고 그죠? 그래서 대장에 발생한 측방 발육 종양으로 종양 위에 종양이 덧난 형태입니다. 일부 점마감이 동반된 상태였죠. 이렇게 해갖고 그때 시술했고 여기 이제 혹 있는 거 여기에서 이제 암이 조금 나왔었고 다행히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2달 뒤에 한 번 더 그때는 용종 나머지 이제 제거하러 왔다 두 번째 그지? 제가 다 했거든요. 네네네. 저희 세 번째는 날마다 낳고 무릎 수술을 간다.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이제 6개월 돼가지고 예, 한 번 더 할 때 됐다 그죠? 그때도 예. 용종 너무 많아가지고. 예. 다못 있다. 맞아요. 시술은 더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근데 용종이 처음에 대장 내시경 했을 때 너무 많아서 네, 2차례에 걸쳐서 이제 용종을 절제했던 환자분이고요. 두 번째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처음 시술했던 부분에 재발도 없고 있던 남아있던 나머지 용종을 다 절제하고 나왔는데 이제 우려되는 거는 대장암이었기 때문에 그 시술한 부분에서 이제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또는 다른 자리에서도 또 올라올 확률이 다른 분 일반 정상인보다는 약간은 높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는 추적 관찰을 할 예정에 있는 분입니다.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하지는 않으신 상황입니다. 평소 지병이 있지도 않았고 대장 질환에 대한 가족력도 없어 대장암에 걸릴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이번에 너무 진짜 빨리 잘 발견해서 천만다행. 진짜입니다. 가족이 없으니까 태평 치고 있었습니다. 예. 부모고 형제가 이고 아무도 내가 제일 지금 1등 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신경 안 그냥 그것도 안 촉감을 네. 못 잡고 있어요. 그래 해도 알겠습니다. 어머니. 암이라고 신경 안 써봤어요. 자,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건강에 신경 좀 쓰셔야죠 이제. 네. 이제 나이가 서야 돼. 수고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어머니.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과 여성에게 발생하기 쉬운 암이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반지세포암인데요. 제가 반지세포암이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지세포암이 예후가 안 좋은 암이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큰 병원에 가야 되나 아니면 뭐 대학병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나 그렇게 조금 망설이기는 했는데 저는 아주 초기여서 선생님이 이제 시술로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다 이제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시술을 받게 됐어요. 한지연님은 가벼운 소화불량 정도만 호소하셨고 당시로서 이제 약물 치료를 했는데 조금 차도가 크게 없어서 내시경 검사를 권유드렸고 2020년 12월 20일 경에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서 조기 위암으로 진단이 된 증례입니다. 반지세포 위암은 현미경으로 봤을 때 암세포가 마치 반지 형태를 띈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광범위하게 전이될 수 있고 재발하기 쉬운 암으로 악명 높습니다. 암이라고 하면은 막 큰 수술 그리고 막 복잡한 그 대학병원에서의 검사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또 선생님이 또 제 암에 대해서 또 아주 초기라고 일단 안심을 시켜주셨고 저도 이제 늘 다니던 병원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큰 병원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래는 하진 않았어요. 네. 환자분은 현재 특별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고 식사라든가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절제한 병변도 이 중앙에만 위암이 발견되었고 이 양 측면에서는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던 상태로 또 내측 측면과 또한 이 병변 표본에 임파선 및 혈관에 암세포가 없어서 이걸로 치료가 종결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이 속도가 빨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대부분 위암을 진단받으면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한지은 씨의 경우 조기에 발견해 내시경 시술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위암이 있던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국화꽃처럼 이렇게
선이 이렇게 많이 발달해 있는 이런 모양을 띠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점막 하층에 주사를 넣고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위암이고 이 주변을 충분히 이제 경계선을 확보한 다음에 칼로 이렇게 다 도려내가지고 이렇게 다 파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술이 마무리됐었고요. 살짝 가볍게 천공이 있었었어요. 본인은 다행히 증상을 몰랐지만. 네, 저는 몰랐죠, 그죠? 그 시술 중에 가벼운 천공이 있었었는데 이제 저희가 요거 시술하면서 클립으로 봉합도 잘하고 저희가 이제 또 CO2를 쓰기 때문에 일반 이제 공기에 비해서는 만약에 그런 복강 내로 공기가 좀 새더라도 통증도 없고 그렇게 괜찮았을 거예요. 마취 깨고 나서 단순히 그냥 약간 울렁거린다는 느낌이 네네네. 말고는 예. 크게 불편하거나 뭐 불편함은 못 느꼈거든요. 그죠. 예. 가공 육류, 햄이 소세지 이런 거, 훈제 이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 담배는 안 하실 거고, 그죠. 그것만 좀 보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주 와서 내시경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발견되면 빨리빨리 제거할 수 있으니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암 중에서도 위암과 대장암의 발병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암 및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위로 지금 기록되고 있고 또한 국내 전체 암에서 위암이 2위, 대장암이 3위의 발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이러한 암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진행이 되기 전에 조기에 암을 찾게 될 경우 내시경적인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장암이나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도 93% 이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위암 또는 대장암이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우선 종양에 의한 장관 협착에 의한 소화장애, 식사장애 등이 발생하고 체중 감소, 이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혈에 의한 빈혈 등이 또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각종 장기 전이에 의해 간 부전이라든가 또는 뇌 전이에 의한 행동 장애 또는 기억 장애 같은 다양한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고 전이 및 각종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매우 짧아질 수 있고 삶의 질 또한 매우 낮아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암이 지나가고 한지은 씨의 생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생활하기에 바빠 자신의 건강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면 지금은 걷기 운동으로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운동은 제가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거의 운동을 안 했다고 말하는 게 더 솔직할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한번 이제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나니까 운동도 검사와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번 기회에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귀찮다고 여기거나 일상이 바빠 건강검진을 미루는 일이 있었는데요. 하마터면 암을 더 키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이라는 제도 자체를 너무 좀 형식적이고 무의미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검진을 빨리 받아서 조기에 발견했고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면서 또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시술을 제가 바로 받을 수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행운이고 앞으로 이제 건강검진 잘 챙겨서 받고 그리고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로 또 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병행하면서 건강한 삶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 40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정기적인 국가 검진을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특히 위장 촬영 검사와 또 위 내시경 검사 두 가지를 환자분이 할 수 있는 도록 국가에서 정부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 촬영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일례에서는 또 위장 촬영을 하고 나서도 수개월 이에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된 증례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가능하면은 2년에 한 번 꼭 국가에서 나오는 본인의 출생 연도에 맞는 해에 맞게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순 씨도 정기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한 케이스입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발견되지 않았던 암 조직이 최근에 발견됐죠. 증상은 별 못 느꼈고요. 그냥 우리 종합 건강검진 그거를 하는데 하면서 조금 쉽게 말하면 밥 먹으면 속이 좀 더부룩하고 이래 그러면 뭐
소화제 먹고 조금 이래 그런 거 있고 변비가 약간 있었어요. 그래도 한 5년 전에 저 다른 병원에서 이게 대장 내시경을 할 적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거든요. 우연찮게 와갖고 검사를 하니까 진짜 뭐 대장 말티 림프종이라고 아주 희귀한 암이라예요. 근데 완전 초기라. 맹장에 발생한 말트 림프종으로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래 말트 임파선종이라고 원래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보통은 위에 이제 임파구가 침륜하는 종양성 질환인데 이분은 이제 좀 특별하게 대장에 그게 종양이 자랐던 케이스고 원래 치료는 이렇게 이제 점막 절제술로 치료한다기보다는 우선 헬리코박터균 치료가 우선이 되겠고요. 아주 드물게 이제 전이가 관찰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전이가 있거나 다른 합병은 없어서. 이석순 씨의 경우 절제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시경을 이용해 완전 절제를 진행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치료도 잘 되어져 있고. 이제 이런 병이 있다 생각하니까 전에는 음식을 육식적으로 많이 먹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채식 위주로 하고 네. 또 뭐 가족의 유전 그런 그게 있었거든요. 예. 저도 직장암 있었겠어. 네네. 많이 놀랐고 네네. 이제 병원에 이래 자주 이래 와갖고 검사도 하고 네네. 몸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가 전에가 내가 4년 전에 대장 내시경 할 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도지. 어떻죠? 예. 뭐 요만한 용종탄은 없다 했는데 네네네. 이것도 보니까 아주 수면들의 특수 부위에서 뭐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위더라고요. 네네. 그죠? 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임파선 아닌 만큼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는 약물 치료도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중이죠. 건강은 자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꼭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암이라 하면 아주 큰 병을 생각했다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가족이 이제 있으면 누구나 암이 다 걸릴 수 있다 하는 걸 느꼈고 또 이제 생각할 때는 꼭 아프기 전에라도 건강 검진을 빠뜨리지 말고 자주 해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100세 시대,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관리는 필수가 됐습니다. 제대로 된 건강관리는 내 몸의 상태를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건강검진과 가까워지면 건강도 가까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병이 있을까봐 혹은 어떤 병에 진단될까봐 두려워하여 병원에 오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50대 또는 60대 중장년층에서 조기에 암을 발견하지 못하여 진행된 위암 또는 대장암이 발견될 경우 가슴이 아픈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만 40세 이후가 될 경우에 정기적인 국가검진 및 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본인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